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5월 국산차 판매 순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판매량 총 11만 3,139대 였다고 합니다. 아니, 많이 줄었네요. 전년 대비해서는 2.9% 하락했고요. 전월하고 비교해도 12%나 줄었다고 합니다. 5월은 원래 나들이 가는 사람이 많아서 자동차 판매 성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5월은 이상하게 전월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언론에서는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부진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올해는 좀 유별나게 휴일도 많았잖아요. 연휴도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장이 닫았으니까 차를 살래야 살 수가 없었죠. 딜리버리를 할래도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휴가 좀 길면 길수록 이럴 바엔 해외로 가자 라는 해외족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자동차 판매 대수 당연히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네, 브랜드별 판매 순위를 살펴볼 텐데요. 6위는 쉐보레입니다. 1388대. 한국 GM은 요번에 판매가 또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39.8%나 줄었다고 해요. 한국 GM 내수 실적이 이렇게까지 저조한 이유가 뭔가? 신차가 없어도 너무 없죠.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출시한 신차가 트랙스인데 그 이후에 나온 차가 콜로라도 수입 픽업 트럭이잖아요. 가격이 7천만 원이 넘어요. 이걸 가지고 볼륨 모델로 삼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GM이 팔고 있는 전체 차를 보면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콜로라도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판매 대수가 이렇게 부진해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내수 판매가 주력이 아니고 우리는 수출이 주력이니까 이거 뭐 당연하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해서 한국에서 차 수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만 놓고 실제로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는데 이미 매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산 자동차 이미 세금이 25%나 돼요. 그전엔 0%였는데 관세가 0%니까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관세가 갑자기 25%가 되면 그럼 왜 한국에서 생산해?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 GM은 우리 철수 안 합니다. 우리 안 철수입니다. 이런 얘기들 맨날 했어요. 그런데 이번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면 한국 GM이 얼마 전에 이런 보도자료를 보내왔어요. 전국 9개의 GM 직영 서비스 센터를 순차적으로 모두 매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 모두 매각? 자동차 산 사람들은 그럼 차 어떡합니까? 고장나면 어떡해요? 라고 하니까 전국에 386개 협력 정비센터가 있어서 고객 지원 서비스 계속 제공할 거다 라고 하는데요. 협력 정비센터라는 건 뭐예요? 블루엔지 같은 거. 그러니까 동네 카센터 거기에 GM이라고 붙어있는 거, 물론 큰 공장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GM만의 무엇이 아니라 GM도 하는 그런 카센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GM 차를 사나 싶은 생각이 들죠. 게다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GM 부평 공장의 유휴자산, 활용도가 낮은 시설, 심지어는 토지 매각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토지를 매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평 공장에 있는 땅을 판다는 건데 사실 이 정도면 철수한다는 얘기나 다름없죠.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계획된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GM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5위는 KGM입니다. 3,560대. KGM은 다행히 4월과 비교해서 0.4%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KGM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판매를 증가시켰나? 1분기에 무쏘 EV를 출시했는데 이게 KGM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무쏘 EV 판매량은 1167대. 이 정도면 뭐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 라인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KGM의 베스트셀링 모델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기아 누구도 하지 않았던 전기 픽업 트럭의 틈새를 노려서 잘 공략한 것 같습니다. KGM이나 르노나 현대기아가 내놓지 않는 차는 내놓지 않는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대기아가 하지 않는 차를 선택하는 게 역시나 유효하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4위는 르노코리아입니다. 4202대. 르노코리아는 그랑콜레오스 단일 차종으로 버티기에 돌입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랑콜레오스가 없을 때에 비해서는 무려 120%나 증가한 건데 전월 대비해서는 20% 하락한 겁니다. 뭐 그럼에도 그랑콜레오스 인기는 대단하니까 사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랑콜레오스에서 그치지 않죠. 국내에 또 신차가 나옵니다. 2분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차가 나오나? 르노센
하이제닉 전기차, 요 차가 나오게 됩니다. 야, 오래 기다렸죠? 스타일 예쁘고 성능 좋고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 여러가지로 훌륭합니다. 프랑스 수입차가 될 테니까 뭐 그렇게까지 볼륨 모델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자동차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로라2는 언제 나와요? 내년에 나옵니다. 올해는 아니에요. 자,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9,517대, 전달 대비 2,000대 정도 줄었다. 주력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G80, GV80 그리고 GV70의 판매량이 상당히 하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2,000대에 빠진 게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비싼 브랜드에서 이 정도의 판매량을 거두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데 제네시스 판매 하락의 원인을 놓고서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아주 독특한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수입차 판매 대수를 놓고 보면 수입 법인 자동차의 인기가 갑자기 치솟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기사를 보면 8,500만원 이상의 차에만 붙여주는 초록색 번호판이 본래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과시용으로 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록색 번호판인데 너 비싼 차 타는구나, 이렇게 인증하는 게 오히려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제네시스는 어쩌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죠. 왜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녹색 번호판을 왜 법인차 전체에 다 붙이지 않고 왜 하필이면 8,500만원 이상의 차에만 붙이게 했을까? 수입차는 녹색 번호판을 붙이고 싶고 제네시스는 흰색 번호판 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책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녹색 번호판이 인기를 끌게 됐다면 상대적으로 제네시스는 인기가 줄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녹색 번호판 못 봤잖아, 흰색이잖아, 그럼 저렴이 자동차라는 소리 들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녹색 번호판 자체가 자동차 판매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게 수입차 법인 판매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오버한 것 같고, 그래서 제네시스 판매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오버한 것 같긴 합니다. 여튼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는 판매량이 약간 줄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상당한 인기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13.6%나 늘어서 6,723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5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고급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판매가 늘어난다는 건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2위는 기아차입니다. 45,125대, 6,000대가 줄었어요. 아니 기아는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등등등 잘 팔리는 자동차를 잔뜩 갖고 있었는데 어떤 차 판매가 줄었길래 6,000대나 줄었나? 요건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현대차입니다. 49,449대. 야, 판매 대수 대단하죠. 그런데도 지난달에 비하면 6,356대나 줄어든 겁니다. 현대차 판매량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야, 그랜저 판매가 줄어서 그렇겠지, 산타페도 줄어서 그렇겠지 얘기하시는데 팰리세이드는 늘었을 거 아니야. 이런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차종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67위 KGM 코란도 EV입니다. 한 대 단종된 차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66위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4대. 그런데 단종이 아니에요. 콜로라도는 지금 4대씩 팔리는 차입니다. 안타깝다. 65위는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 5대. 이 단종이고요. 64위는 르노 SM6입니다. 17대. 이것도 사실상 단종이라고 할 수 있죠. 63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22대. 지금 재고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신형 모델이 나오게 되는 예뻐요. 예쁘죠?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디자인 멋지고 성능 훨씬 뛰어납니다. 아마도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인도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다려볼만 합니다. 타본 분들이 다들 그러시는데 넥소가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 전기 배터리를 바닥에 깔지 않으니까 레그룸이 더 잘 나오고, 그리고 달리는 느낌도 이전 넥소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이젠 전기차하고 대등하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62위는 기아 니로 EV입니다. 27대. 지금 단종된 것도 아닌데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안 팔리나? 아마도 니로 EV 살 바에는 EV3 사자 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61위는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29대. 아이오닉 5N은 정말 좋은 차고 정말 재미있는 차인데 이거 왜 이렇게 판매가 저조한지 정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마도 이게 SUV 스타일의 고성능 차에서 인기가 조금 저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스포티해야 돼. 좀 더 잘 달리고 뭔가 슈퍼카 같은 느낌이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 곧 나오죠. 아이오닉 6N이 곧 나온다고 하는데 훨씬 더 잘 팔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60위 르노 마스터입니다. 38대. 르노 마스터는 전기차로 바꿔서 좀 내놔야 되겠죠. 59위는 KGM 코란도입니다. 50대. 58위는 KGM 토레스 EVX입니다. 90대. 토레스 EVX 새롭게 출시했는데 이것도 배터리를 늘리면서 이름은 토레스 알파라고 이름을 붙여서 내놓기로 했었는데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야,
그냥 토레스 EVX라고 내놓자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다. KGM에 이름 짓는 분들은 이제 이름을 그만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다른 분들한테 물려주실 때도 되지 않았나. 57위는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입니다. 92대 페이스리프트 했잖아요. 근데도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가격이 너무 비싸. 8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GV70인데 이걸 사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56위는 KGM 렉스턴입니다. 94대. 판매량 저조하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 차세대 렉스턴이 곧 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차세대 렉스턴이 될 차 체리 T고9을 중국에서 봤거든요. 그 차가 요 차입니다. 요게 만약에 하이브리드로 나오게 되면 정말 경쟁력이 있을 텐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55위는 기아 K9입니다. 109대. 54위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111대. GV60 페이스리프트 한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무도 몰랐구나. 이게 이전이고 이게 이후 모습입니다. 어떤 게 리프트 된 건지. 53위 현대 ST1입니다. 114대. 이렇게 생긴 전기 화물차인데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색하게 생기기도 했어요. 일체형으로 착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스타리아 앞부분에다가 그냥 뒷부분에 요거 갖다 붙인 것 같잖아. 조금 어색하다. 기아에서 PBV가 좀 쏟아져 나오게 되면 여기서 경쟁하기는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52위는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입니다. 120대. 정말 좋은 차입니다. 뒤에 자동문 달리고요. 고성능이고요. 전기로만 달리고요. 정숙하기도 하고요. 모든 것들이 좋은데 이름이 G80인 게 한 가지 아쉬워요. 앞모양이 G90의 디자인을 하고 G90이라고 팔았다면 훨씬 더 잘 팔렸겠죠. 조금 아쉽다. 51위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128대. 아반떼 N 레이스 중에서 요번에 사고가 났다. 이걸 보고서 브레이크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레이스용 튜닝 브레이크고요. 일반적인 브레이크는 확실히 문제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럼 튜닝을 왜 한 거야? 50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169대. 49위는 기아 EV9입니다. 178대. 가격 인하를 무려 480만원이나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팔렸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비해서는 판매량이 30대 정도 늘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오닉 9에 비해서 판매량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48위는 KGM 액티언입니다. 198대. KGM 액티언은요 사실 나올 때부터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신차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네요. 47위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253대. 46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257대. 45위는 기아 봉고 3 EV입니다. 310대. 44위는 KGM 무쏘 칸입니다. 341대. 무쏘 칸이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 불리던 차의 이름을 무쏘 칸으로 이름만 바꿨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43위는 르노 QM6입니다. 390대. 42위는 KGM 무쏘 스포츠입니다. 405대. 요거는 이름이 원래는 렉스턴 스포츠였던 차가 이제 무쏘 스포츠로 바뀐 거죠. 다들 이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합니다. 이거 이름 잘 바꿨다고 한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혹시 KGM 안에는 이름 잘 바꿨다 하는 분이 계신가요? 계신다면은 손. 41위는 KGM 티볼입니다. 452대. 40위는 르노 아르카다입니다. 461대. 아르카나는 정말 괜찮은 차인데. 39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581대. 38위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죠. 687대. 나란히 있는데요. 이거 이상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산하고 그렇게 배정한 겁니다. 캐스퍼는 전기차 인스터의 수출이 너무나 잘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그랬어요. 전체 자동차 생산할 수 있는 양의 90%를 전기차로 하고 그 생산한 것에 또 90%를 수출만 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차입니다. 죄다 수출을 해야 되니까 내연기관, 전기차 둘 다 판매량을 제대로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출고 대기가 무려 1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전기차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 수 있다. 이 시장이 분명하게 있다 라는 걸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거죠. 제대로 전기차를 만들면 이 정도의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출고 기간이 지금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 타시는 분들 감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요. 지금 매장에서 차를 받으면 그럼 이걸 그냥 중고차 매장에 팔면 그냥 웃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이거 기다릴 가치가 정말 있는 건지 나중에 차주님을 한번 직접 모시고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7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736대. 36위는 현대 아이오닉 6네요. 754대. 지금 아이오닉 6는 정말 좋은 차고 잘 팔리는 차인데 아직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아닙니다. 요 디자인이 아니라 요 디자인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지난달보다 144대나 늘어날 수가 있나 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와, 저 차를 사다니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재고 한정으로 최대
최대 1000만원을 할인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00만원 할인이 있으니까 이거 매칭 보조금까지 받으면 상당히 많이 할인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나는 외관은 상관없고 그냥 자동차 자체가 넓고 편안한 전기차면 된다 라는 분들은 이거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곧 나오게 되니까 그것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5위는 KGM 토레스입니다. 762대.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실제로 달려보면 하이브리드 시스템 굉장히 좋습니다. 쭉쭉쭉 나가고 달리는 느낌도 좋고 전기차처럼 달려요. 기존의 토레스가 너무나 출력이 부족하고 엔진 느낌도 그렇고 가속 느낌도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꽤 잘 달리는 자동차. 언덕에서 뒤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꼭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좋은 자동차니까 잘 팔려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일단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대부분 모릅니다. 홍보를 일부러 안 하는 건가? 구색 맞추기로 이거 팔아도 남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레스 하이브리드 점점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토레스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합산 판매량은 762대에 불과합니다. 전년 대비 50% 하락했고요. 전월하고 비교해도 23%나 하락했다고 하네요. 자, 33위는 기아 레이브입니다. 806대. 레이브도 정말 좋은 차인데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지금 판매량이 더 높잖아요.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이 워낙에 해외 수출만 하다 보니까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레이브가 더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실용성으로 놓고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레이브의 정말 큰 장점은 경차라는 점에 있어요. 경차면서 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 취등록세 면제라는 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냐면 중고로 내가 차를 사다가 그래서 타다가 팔아도 그 가격 그대로 팔 수 있어요. 손해를 전혀 보지 않아. 렌터카처럼 쓰면 되는 겁니다. 보증금처럼 돈을 박아놨다가 한 6개월 정도 원하는 대로 타고 그리고 나중에 중고차 시장에 그대로 내놓으면 돼. 그러면은 나는 보증금처럼 그 돈을 그냥 다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를 끌겠죠. 레이브는 레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EV라는 점 때문에 훨씬 더 잘 달리기도 하고 더 조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 자동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배터리를 LFP 배터리 아닌 NCM 배터리도 넣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어댑티브 크루즈는 좀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2위는 현대 아이오닉 9입니다. 867대. 모카가 선택한 차죠. 아이오닉 9. 그러다 보니까 판매 대수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차줌에서 지금 장기 렌트로 사게 됐는데 실제로 할부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샀습니다. 일단 장기 렌트를 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서 이걸 다시 되돌려주면 된다라는 점 때문에도 회사로서는 아주 큰 이득이 되고요. 실제 나가는 돈을 계산해보면 운영비 전체로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이오닉 9도 그렇지만 다른 차들도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줌으로 한번 비교해보면 그러면 이걸 할부로 샀을 때에 비해서 비싼 차는 비싸다고 나옵니다. 저렴한 차는 훨씬 저렴하다고 나와요. 아이오닉 9은 렌터카로 했을 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비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 9은 정말 여러가지로 만족스럽습니다. 전비 정말 뛰어나고요. 주행거리 공인이 532km인데 저희는 주행해보니까 630km 문제없이 달릴 수 있더라고요. 노력하면 700km 당연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현대가 만든 모든 자동차 중에 실내 공간 정숙성 면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뛰어난 차는 없었다. 최강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팰리세이드보다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매량은 조금 줄긴 했는데 가격, 크기 감안하면 아이오닉 9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1위는 기아 EV6입니다. 957대. EV6 정말 좋은 차죠. 4월에 비해서 170대 정도 더 많이 판매됐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지난달에는 250만원을 기본 할인해주고요. 재고 할인 150만원을 할인해줘서 최대 400만원까지 할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효과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정부에서도 매칭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있는데 직접 매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위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1122대. 쉐보레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죠. 전월하고 비슷한 판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힘내주면 좋겠습니다. 29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1157대. 28위는 KGM 무쏘 EV입니다. 1167대. 무쏘 EV는 어떤 차냐면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앞은 토레스 EVX인데 뒤는 픽업 트럭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양쪽의 장점을 두루 갖춘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레스 EVX처럼 우수한 승차감
잘 달리는 느낌 이런 것들 갖고 있고요.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뒤에 짐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서 1000만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차는 픽업 트럭이니까. 그리고 보조금도 픽업 트럭 보조금은 별도로 있으니까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자동차다. 그래서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300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3600 몇십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해요. 지금 타스만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전기차가 이 정도라면 괜찮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자, 무쏘 EV KGM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 됐고요. 국내 유일의 전기 픽업 트럭이라는 점이 아마 판매를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차를 사시기 전에 꼭 시승을 해보시고 이 정도 승차감이 나는 딱 좋다라고 생각되시는지 그걸 꼭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7위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1226대. 아이오닉 5 정말 좋은 차죠. 자, 26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1283대. 25위는 기아 타스만입니다. 1348대. 타스만은 전달보다 100대 더 팔렸습니다. 초반에는 신차 효과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얘기도 있었는데 입소문을 통해서 꾸준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픽업 트럭이라는 거 선택지가 그다지 없습니다. 어떤 차를 사? 저희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픽업 트럭이라는 게 필요하네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실어와야 되고 스튜디오도 저희가 꾸며야 되는데 스튜디오를 꾸미려고 보니까 나무 판자라든지 뭐 MDF라든지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고 싶고 그러려면 픽업 트럭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픽업 트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다. 나 픽업 트럭 좋아하네. 24위는 기아 EV4입니다. 1373대. 전달보다 540대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판매량이 꽤 되는 건데요. EV4가 EV3에 비해서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숙성 우수하고 주행 질감에서도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아이오닉 6도 전기 세단이라고 하지만 현대 아이오닉 6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고 디자인도 더 예쁘잖아요. 저렴한 전기 세단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가 전기차의 진심이다 보니까 어떤 차를 어떻게 내놔야 되는지 미리 시장을 잘 읽어낸 것 같습니다. 자, 23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1527대. 22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1669대. 21위는 기아 EV3입니다. 1866대. EV3 판매량 4월에 비해서 무려 1200대가량 떨어졌습니다. EV4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 대수가 조금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EV3가 우리나라 국산차 중에선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게 됐네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우리나라 전기차들 판매 대수가 지금 너무 저조하거든요. 반면에 지금 테슬라 모델 Y는 몇 대를 팔았느냐? 6200대를 팔았습니다. 테슬라 브랜드가 6500대를 넘게 팔았어요. 수입차 1등입니다. 1등. 전기차만 파는 회사가. 전기차 캐즘이다 뭐다, 전기차 인기 없다 뭐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전기차 인기 꾸준하고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아니, 수입차 브랜드 BMW 벤츠보다 오히려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더 많이 팔았다니까? 이런데 어떻게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무쏘 EV도 판매량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인기가 떨어졌다고 하면 콕 집어서 현대기아 전기차의 인기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기아 지금 전기차 수가 좀 부족하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내줘야 하고 가격도 더 합리적인 가격을 내주셔야 하지 않나. 그리고 상품성에서도 더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현대기아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현대기아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기차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주셔야 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제조사들은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차 보조금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종, 수원, 부천, 천안, 예산, 전주 등등등 보조금이 없습니다. 아예 끝났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출고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이라는 건 뭡니까? 전기차가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주다가 갑자기 보조금을 못 주겠어요 라고 하면 전기차 어떻게 삽니까? 다음 달에 바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전기차가 더 잘 팔리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전기차가 안 팔리도록 하고 있다는 거. 요거 심각한 문제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전기차 판매를 5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문제부터 차근차근 잘 해결되기를 바래
기대해 봅니다. 자, 20위는 기아 봉고 3입니다. 2319대, 19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2343대, 18위는 제네시스 GV80이네요. 2354대. 제네시스 GV70과 GV80 모두 판매량이 600대 정도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꾸준히 2700대, 2900대 정도를 판매하던 차량이었는데 판매량이 이번에 훅 떨어지게 됐네요. 아쉽습니다. 17위는 기아 K8입니다. 2627대, 16위는 기아 K5입니다. 3028대, 15위 기아 레이입니다. 3194대. 야, 레이 역시 인기가 상당하네요. 레이 판매와 레이 EV 판매를 합치면 거의 4000대 가까이 돼서 우리나라 11위를 차지하게 되네요. 상당한 인기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14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3282대. 13위는 르노 그랑콜레오스입니다. 3296대. 5월부터 중남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배정 물량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전달 대비 판매량이 1100대가량 낮아졌네요. 르노는 신차를 더 많이 투입해서 매장을 찾는 고객들을 조금 더 늘려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3592대. 11위는 현대 포터2입니다. 3720대. 야, 역시 포터 대단하죠. 봉고3보다 1400대를 더 팔았어요. 이렇게까지? 이 포터2는 LPG 모델이고요. EV 모델을 합치면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포터면 당연히 디젤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포터는 디젤이 없어요. 이제는 LPG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LPG 가격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래서 화물차 운전자들 보면 보통이 이만저만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PBV나 ST1이나 빨리 좀 나오고 르노도 좀 뭐라도 내놔서 화물차를 좀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탑10인데요. 우리나라 탑10 자동차들 순위 변동은 어떻게 있었는지, 판매량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 대한민국 자동차 판매 순위 탑10 10위 현대 투싼입니다. 4088대. 투싼 10위권에 들어갔다는 거 대단한 거긴 하지만 전달보다 1135대나 줄었습니다. 5월에는 기본 200만원, 최대 380만원 할인을 해줬는데도 이 정도라면 판매량이 상당히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좋은 차인데 이거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투싼도 이제는 가솔린 모델에다가 DCT를 빼고 스포티지처럼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동차 회사들이 요 정도면 됐어,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모든 브랜드가 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동차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9위 소나타 D 엣지입니다. 4134대. 전달보다 570대나 줄었네요. 소나타 택시가 지금 판매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택시가 중국에서 수입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수입이 잘 되지 않으면 판매량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위 기아 셀토스입니다. 4257대. 셀토스는 전달보다 840대가량 줄었습니다. 판매량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셀토스가 등장한 시기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된 지도 꽤 됐는데 이 정도를 꾸준히 팔고 있다는 거 대단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7위 현대 그랜저입니다. 4597대. 전달보다 1480대나 줄었습니다. 그랜저 인기가 왜 이렇게 줄었냐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인기가 줄어든 거 아니죠. 왜냐면 올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기 수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차님께서 위장막차를 기반으로 예상도를 이렇게 그려주시기도 했는데요. 나름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닌가? 이전이 낫나? 나올 차가 조금 더 낫다? 저는 기존이 조금 더 낫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마다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새로운 차 지금 저희 예상도 말고 좀 더 고급스럽게 더 잘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6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4969대. 전달보다 1400대가 줄었네요. 현대 산타페는 기본으로 200만원 할인을 해줬는데도 판매량이 상당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위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5295대. 스포티지는 전달 대비 1400대나 빠졌습니다. 와, 이게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만만치 않게 빠졌네요. 그런데 지금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판매량이 그래도 높으니까 어느 정도는 안심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위 현대 아반떼입니다. 6310대. 전달 대비 600대 정도 감소했는데 나머지 다른 차들 탑10 차들이 1000대씩 빠진 것들을 감안하면 600대라면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과시용 차들, 폼나는 차들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반면에 가성비가 좋은 아반떼가 꾸준히 잘 팔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월부터 5월까지
10월까지 아반떼 누적 판매량을 보면요, 31,000대가 팔렸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 9,000대 정도 더 팔렸다는 거니까 지금 아반떼 모든 차종 통틀어서 판매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6,651대. 지난달 대비 판매 순위가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판매 대수도 900대 정도 감소했습니다. 카니발이 판매 순위가 떨어진다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인기가 상당해서 대기가 여전히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게다가 카니발 같은 경우는 5월 달에는 판매가 조금 줄 수 있지만 6월에는 다시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뉴스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지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차가 카니발입니다. 왜냐면 대선 후보들이 다 이 차를 탔으니까. 비즈니스나 가족이나 뭐 등등등, 게다가 택시로도 많이 팔리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차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MPV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타는 차인데, 걸그룹도 타고 그리고 우리 패밀리도 타는 차인데 고급감이 떨어져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달에는 한 계단 하락하게 된 거죠.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2위 현대 페리세이드입니다. 7,682대. 4월 대비해서 1,000대가량 늘었고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페리세이드 과연 잘 팔릴 것이냐 이렇게 얘기들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2위를 차지하고 맙니다. 카니발을 제쳤는데요. 카니발의 실내 고급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 조금 택시같이 느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페리세이드가 나오면서 상당히 해소해주고, 그리고 9인승이 있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된 비결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페리세이드가 얼마나 더 생산될지 모르겠지만 생산되는 족족 잘 팔려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하이브리드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들 하는데요. 실제로도 여기 나오는 페리세이드 7,682대 중에서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무려 6,1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야, 하이브리드 인기 대단하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 기아 소렌토입니다. 7,734대. 역시 소렌토 이번에도 실적 1위를 차지하고 마네요. 그런데 전달하고 비교하면 판매 대수가 1,000대 정도 감소했습니다. 5월 연휴가 길어서 실적 감소가 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뭐 이 정도라면 선방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이브리드 대기 기간은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지금 주문하면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대기 물량이 있는 만큼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판매 대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네, 5월은 정말 치열한 한 달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도 하고 공휴일도 길었고 불안한 마음도 컸고 자동차가 많이 팔리지 못하는 요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6월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마음을 갖고서 모두가 더 행복하게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고, 6월에는 자동차 판매도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더 많은 판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